우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종전 기대감과 확전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마이크론은 10% 가까이 빠지면서 우리 반도체 투톱에 대한 투심도 약화됐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특히나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24% 하락한 5,1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3,000당 제약이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3.42% 내린 1,06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불안감을 보이며 코스피는 5,200선을 내려놓으며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낙폭이 확대되면서 5,058포인트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 중동전쟁 종료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다시금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장부터 1,100포인트 선을 내려놓았는데요. 이후 1,070포인트 선도 붕괴된 뒤 등락을 이어가다가 현재 시간 일중 저점 부근 다시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오늘도 2조 5천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이 연일 물량 받아내면서 1조 6천억 넘는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7,3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나란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300억가량 크게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도 250억가량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2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1,520원 선을 넘어서며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1,530원까지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 오르면서 1,53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글로벌 판매 증가로 1분기에 호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삼양식품에 대해 글로벌 판매 증가와 환율 효과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양식품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 대비 23% 증가한 1,702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중국 춘제 판매 물량 반영에 따른 판매량 고성장 지속과 원화 약세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 등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도 원재료비 상승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라면 카테고리의 판매 가격대는 여전히 대체재 대비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이를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어 업종 내 실적 개선 가시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양식품의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약간은 조정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0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공급망 교란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부각되며 현대차의 시가총액 순위가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현대차는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에 이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4위 자리를 유지해왔지만 장중 LG에너지솔루션에 밀리며 5위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예상 밖의 전쟁 장기화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마진 압박과 공급망 교란에 따른 생산 차질을 불러올 수 있어 중장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자동차에 사용되는 각종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로 우회로 선적 기간이 늘어나는 점도 단기 생산의 압박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은 차량 유지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차량 가격 상승과 유지비 상승이란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며 고가의 내구 소비재라는 제품 특성상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신체 구입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현대차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4.37% 내리면서 44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며 황제주에 등극했던 삼천당 제약이 오늘 주가가 급락하며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전날 장마감 후 미국에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에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삼천당 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와 독점 계약 체결을 통해 마일스톤 약 1억 달러, 우리 돈 약 1,500억 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제품 첫 판매일로부터 10년 동안 파트너사 제품 판매 수익의 90%를 수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품 상업화가 상업적 또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파트너사가 90일 전 사전 통보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M증권은 삼천당 지역과 파트너사가 9대 1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 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삼천당이 해당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계약 규모를 고려하면 비공개로 밝혀진 파트너사가 어디인지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삼천당 지역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락폭이 가파른 모습입니다. 삼천당 지역이 현재 시간 한가를 기록하면서 8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감이 여전히 계속되는 국내 증시입니다. 종전 기대감과 확전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주까지 하락하는 만큼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끝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다음 달 그리고 우리 전쟁 이후에도 어떻게 시장 상황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개파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시장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제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에너지 쪽에 전반적인 부담이 그리고 동맥경화 같은 일이 생길 것이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의 리포트들이 오늘도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뱅크라든지 이런 데서 리포트를 저도 참 찾아봤는데 메모리 가격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그만큼 오늘 우리가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쪽이 큰 부담을 분명히 받고 있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삼성전자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의 엄청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숫자가 시장을 끌어줄고 버텨주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에 대한 하향 이런 것들이 우세하게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에 약간 상승 이제 하락이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할 때 6주 안에 이란에서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장중에 유가가 약간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우리 시장도 빠지기 시작하는 유가와 우리 코스피가 커플링 되면서 비슷하게 디커플링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정도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눈높이 예상치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실적이 나올까요?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4월 안에 아마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자, 일단은 추정치들 키움증권 측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키움증권 포함하여 많은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확인해봤더니 삼성전자는 한 36조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고 많이 잡는 쪽은 40조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도 역시 30조는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위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영업이익의 예상치, 눈높이들을 보면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건 이제 저희가 다 거의 알고 있죠. 지금 양사 합산에서 예상치가
70조 정도 금방까지 나오는데 이 70조를 넘길 수 있을까도 시장에서는 하나의 중요 포인트로 잡고 있고, 왜냐하면 이 70조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의 전체 영업이익 합산한 것이 71조 6천억 원 정도였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분기에만 70조를 기록을 하면 작년에 코스피 전체가 벌어들인 영업이익만큼을 그냥 1분기에 버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조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198, 한 200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165조 정도가 찍힐 것이다라는 예상치들이 나왔습니다. 자, 왜 이런 좋은 실적들이 나온다고 예상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결국에는 D램 때문입니다. D램이 효자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D램이 효자인데, HBM 같은 것들은 고가로 일단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영업이익률, 이익률, 마진이 많이 남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일반 D램의 이익률이 지금 80%를 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싼 고부가 제품을 팔면서 D램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진이 더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D램이 결국에는 실적을 극대화 시켜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DDR4 같은 경우에는 구형 D램 이제 감가상각이 종료가 됐고 DDR5 정도까지의 DDR4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고 마진이 올라가니까, 비싸게 파니까 마진이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직결되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낸드 플래시도 역시 힘을 보태주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저도 말씀드렸지만 고수익 구조를 고착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장기 계약, LTA 계약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메모리를 파는 걸 이제는 고정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늘어나는 거,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들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원하는 건 안정적으로 그냥 이 메모리 가격이 실적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찍히는 숫자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걸 아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추구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주가를 좀 방어해 줄 수 있을까,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가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재료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은 이렇게 잘 나오면서 고수익화 구조를 계속해서 추구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약간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펀더멘털은 지금 견조하다. 여전히 D램 메모리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는 강력한데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 테크놀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일단은 D램 시장에 대한 심리 지표가 한 단계 하향이 돼버렸습니다. 자, 2월 달에는 골드만삭스가 중도적 긍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모리 시장 여전히 견조하다, 중도적으로 긍정적인 사인을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월이 되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한 단계를 내려앉혔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자체의 투자 의향입니다. 심리 지표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를 하향시켜 버리니까 이런 것들도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작은 증권사 투자은행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숫자로 지금 뭔가 상처를 주고 있는데요. 자, ASP 성장률의 2차 도함수, 그러니까 이 메모리 가격 평균 단가가 상승하는 상승률의 추이,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는 무조건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상승의 속도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차 도함수, ASP의 2차 도함수를 34% 마이너스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이 상승의 속도가 마이너스 34%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약간의
상처를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실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뭐 예를 들면서 골드만삭스가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타이트할 거다. 이러면서 2026년에 올해 SK하이닉스 HBM 출하량을 출하량 성장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 시장의 평균 컨센서스는 올해 이 D램 HBM의 출하량이 41% 증가할 것이다 라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이거보다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AI 수요 뭐 이런 온디바이스 AI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HBM에 대한 출하량은 계속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성장률은 요거 보시죠. 가격에 대한 성장률은 또 마이너스 12%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그래도 HBM의 가격 상승률이 7%대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이걸 또 눈높이를 낮추면서 마이너스 12%대로 역시 가격의 성장, 올라가는 속도는 완화되고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피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리포트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요. 뭐 오늘 전쟁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이런 메모리 쪽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 이제 피크 고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한 반도체 업종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조금 더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올 텐데 요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정말 잘 나오면서 뭔가 반전의 시그널을 줄지 아니면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메모리 가격은 피크를 찍었다라는 걸로 저희가 인식을 해야 할지 한 주 동안 잘 판단하시고 저도 한번 추적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렬 가능성을 언급하며 에너지 인프라 파괴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던 발언과는 결이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 등 주요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다. 협상 카드와 군사 압박을 동시에 꺼내든 셈이다. 전날에는 이란이 대형 유조선 2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배럴당 $116를 넘어섰다. 전장의 흐름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또 시장을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업종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또 골라볼까요?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박근호 위원이 선택하신 섹터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CPO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CPO 뭐 광통신 뭐 연관된 거이긴 한데 이 CPO가 도대체 뭡니까? 어려운데요. CPU 이제 약자를 하나씩 좀 풀어보면 네.
C는 이제 코라고 해서 영어의 그 접두사죠. 뭔가를 이제 같이 한다라는 네네. 뜻인데 우리가 보통 부조종사를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듯이 뭔가를 이제 같이 한다라는 의미. 코워킹 뭐 이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패키징은 이제 합쳤다는 뜻이고 이제 옵틱스는 광이라는 뜻이니까 반도체 칩셋과 이제 광 모듈을 하나의 이제 패키징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GTC, 엔비디아 GTC에서 존슨왕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관련주들은 그 전서부터 좀 움직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죠. 이제 AI 섹터를 보면 우리들이 이제 어떤 그 시장에서 주가 상승이 주인공이 좀 옮겨다닌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텐데 네네. 몇 년 전이죠. 한 뭐 2, 3년 전에는 당연히 뭐 HBM, 그다음에 뭐 D램, 낸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주인공들이 바뀌는데 지금은 엄밀히 말해서 주인공은 바로 이 CPU 관련주들,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시장에서 단연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 논리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전력을 소모하는 게 30%, 40% 정도 냉각과 관련된 부분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태양광도 이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주에다 만들겠다라는 건데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왜 발생하냐면 이런 기존 이제 구리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전기의 병목 현상이 발생할 때 그 열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식히기 위해서 이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고 엄청난 이제 전력이 필요한 건데 이 광원으로 이제 전부 다 바뀐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은 뭐 완전 해소는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상당히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 향후 AI 섹터에서 일단 뭐 반도체도 좋긴 합니다만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CPU 광원 모듈 관련된 섹터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약간 좀 늦은 감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준비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CPU 관련해서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의 약자 CPU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이제는 더 고사양 그리고 더 다른 기술들이 또 활용이 되면서 앞으로의 추세를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뭐 최근에 이미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연관해서 봐야 될까요, 위원님?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 우리나라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리노공업과 함께 ISC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ISC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라고 이제 고개가 약간 가웃등거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네네. 부분이냐면 최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한가를 가도 전고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 ISC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반도체 섹터에서 거의 안 떨어진 어느 1등 주식을 뽑으라고 하면 ISC가 뽑힐 정도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떨어지는 걸 봐도 될 텐데 리노공업은 좀 약간 떨어졌죠. 이 ISC가 이제 CPU 관련돼서 어떤 부분 관련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면 브로드컴과 관련이 있는데요. 브로드컴도 이 CPU 제품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27년도서부터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뭐 양산을 할 때도 테스트 소켓이 엄청나게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양산하기 전에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도 이 테스트 소켓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ISC가 이 브로드컴의 CPU 제품의 R&D용 테스트 소켓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이 아마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주들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안 떨어지는 흐름을 준 영향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이 브로드컴이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7년도서부터 양산을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ISC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한 단계 레벨업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광하면은 우리나라 사실 이 종목을 빼놓으면 좀 섭섭할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죠. 오이솔루션인데요. 광 트랜시버 만드는 기업입니다. 광 트랜시버, 뭔가를 좀 바꾼다라는 의미죠. 바꾸는 장치라는 뜻인데 기존의 전기적 신호 데이터를 이제 광 데이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광 트랜시버인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이 기업이 이제 어떤 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데이터도 주고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광원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ELSFP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공급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오이솔루션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인데
과거의 데이터 센터는 속도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400기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쪽은 지금 현재 800기가.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은 루빈 외에는 그 엔비디아 루빈 울트라 쪽 되면 이제 1.6 테라 쪽으로 이제 데이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오이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PU 광통신 관련해서 오이 솔루션과 ISC 하나씩 종목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CPU 관련된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RF 머티리얼즈를 좀 준비를 RF 했는데요. 머티리얼즈. RF HRC 자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요. 작년 한 3분기서부터 한 6천 원 정도 됐던 기업이 이제 얼마 전에 고점 7만 5천 원을 찍을 정도로 한 12배 정도 올랐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더 간다 안 간다의 문제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조정기 때 어떤 또는 시장에서 좀 많이 회자가 됐을 때 매수하자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F 머티리얼을 꼽은 이유는 뭐 가장 좋다라기보다는 뭐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장주라는 것은 뭐 실적보다도 주가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RF 머티리얼즈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반도체 방산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이고요. 질화관륨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등 차세대 패키징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을 일단 원픽으로 최선호주를 뽑은 이유는 가장 좀 근사한 값어치를 갖고 있는데요. 젠슨항이 이제 미국의 이 CPU 관련돼서 두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기업당 이제 3조 원씩 투자를 하는데 그 두 기업이 루멘텀이랑 이제 코이트런이라는 기업인데 바로 이 RF 머티리얼즈가 이 루멘텀에 펌프 레이저 패키징을 공급을 하죠. 이 펌프 레이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기존 이제 물과 관련된 펌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레이저가 발진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이제 펌프 레이저인데 그걸 바로 RF 머티리얼즈가 젠슨항이 투자를 하는 루멘텀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실적적인 측면이 가격의 상승을 설명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고퍼를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죠. 여기서 기업이 해야 될 숙제는 실적을 끌어올려서 고퍼를 해결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그다음에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이런 기업이 대장주구나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칩에서 이제 광통신이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 대장주론 RF 머티리얼즈 지금 가격이 좀 높은데 이제는 좀 챙겨뒀다가 조정이 나올 때 가격이 좀 싸졌을 때 그럴 때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RF 머티리얼즈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돈 되는 섹터도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어떤 섹터인지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편의점이 오늘 쭉 나왔네요. 편의점 관련주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편의점주는 저희가 왜 봐야 될까요? 네, 편의점주 최근에 시장 하락과 반대로 주가는 상당히 좋죠. 네. 우리가 보통 뭐 GS 리테일, BGF 리테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의점 주가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주들은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해서 안정적이지만 높은 성장은 사실 좀 꾀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시장의 어떤 흔들림이나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침이 별로 없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 특정 편의점 관련돼서 조금 약간 호재성 기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편의점주들 뭐 몇 개 없긴 합니다. 뭐 체크를 해볼까요? 하나씩 어떤 거부터 볼까요? 편의점 GS25는 뭐 당연히 이제 상장돼 있고요. CU도 BGF로 상장이 되어 있고 세븐일레븐은 이제 롯데인데 롯데 쇼핑이 아니라 롯데 지주죠. 그리고 네. 이마트 24는 이제 이마트인데 이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편의점 점포 수로
부동의 1위라고 이제 지금 표현해야 되겠죠. 좀 격차가 좀 벌어진 것 같은데 CU 편의점을 하고 있는 이제 BGF 리테일을 좀 네.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점포수가 한 1,600개 정도 일단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항상 GS20은 이제 점포수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 1등은 좀 굳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행 유튜버들을 보시면 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몽골이나 이제 해외 이제 여행 가는 유튜버들 보면 이게 우리나라인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맞아요. 그 CU 편의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과밀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BGF 리테일도 해외 쪽으로 많이 좀 진출하는 게 어떤 실정에 대한 한 단계 레벨업을 좀 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CU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편의점과 좀 다르게 본부 임차형 가맹점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을 하는 점주가 가게를 빌리는 게 아니라 CU가 이제 빌린 다음에 이제 운영만 맡기는 거죠.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마진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 이마트 준비를 했는데요. 이마트는 점포수가 사실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잽은 안 되죠. 이제 1,000개 정도 막 돌파를 했는데 2006년도까지 내년까지 한 4,000개 정도로 이제 늘린다라고 해요. 이마트 24의 편의점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로 다른 편의점 대비해서 좀 약간 저가 정책을 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마트 하면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타벅스죠. 네. 스타벅스가 사실 성장은 둔화는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이마트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를 두 번째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의점주,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울 때 저희가 좀 방어할 수 있는 포트에 포함할 수 있을 업종으로 편의점주, 그중에서 BGF 리테일과 이마트를 일단 확인해봤고요. 그럼 탑픽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편의점 네, 중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호재가 좀 있는 종목이 바로 GS 리테일인데요. GS 리테일. 네, GS 리테일의 어떤 호재라기보다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일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한마디로 동네 슈퍼인데 좀 약간 큰 슈퍼, 그러니까 마트와 슈퍼의 중간 정도 되는 네네. SSM이라고 불리는 슈퍼마켓이죠. 이게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입찰 제안서를 봤는데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오늘이 31일이 마감인데 3파전이었었어요. 이게 어떤 기업에서 3파전이었냐면 GS, 그다음에 롯데, 유진기업 세 개가 이제 3파전이었었는데 네네.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 기업이 모두 이제 임원들급 앞에서 다 프레젠테이션까지 받으면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롯데랑 유진기업은 막판에 좀 손을 띈 듯한 느낌의 어떤 언론 보도가 좀 있었죠. 롯데 같은 경우는 좀 가격적인 측면이 좀 약간 문제를 삼았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왜 유진기업이 이 유통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지라고 시장에서 좀 약간 색안경을 볼 정도로 좀 약간 뜬금포죠. 근데 이 3파전에서 이 GS25 하나만 GS 리테일 하나만 남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셋이 인수를 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서로 인수를 하려고 그쵸.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군데가 거의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갑의 입장이 바로 GS 리테일이 된 거죠. 이 부분에서 GS 리테일도 이제 SSM 슈퍼마켓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시장에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입찰제에서 마감한 후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좀 약간 어지러운 시장 상황에서 편의점주들이 큰 수익보다도 약간은 그 소확행을 좀 노릴 수 있는 수익은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편의점주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뭐 가격 나쁘지 않죠. 현재가 전후 매수가 사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6,000원, 이제 손절 가격 2만 원으로 딱 잘라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의점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어려울 때 방어적인 업종으로, 종목으로 GS 리테일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홈 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과연 이걸 인수하게 될지, 그러면서 시너지가 조금 더 GS 리테일에게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르면 다음 주 사상 최대 규모의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한다. 시장이 예상하는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무려 7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대 40조 원대, SK하이닉스는 30조 원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0%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실적 폭등의 주인공은 단연 AI 메모리다. HBM4 양산과 D램 가격 급등이 맞물리며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려를 낳았던 구글의 터보 퀀트 기술은 오히려 장기적 호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메모리 효율이 높아져 비용이 낮아지면 AI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2028년까지의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중동 전쟁과 기술 변화라는 파고 속에서도 K반도체의 주도권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가 단기 고점이 아닌 역대급 장기 호황의 시작점이 될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상황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다시 또 낙폭이 깊어지고 있어요. 5,114포인트 선까지 마이너스 3% 넘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점심때쯤 다시 좀 낙폭이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다시 3%대 상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낙폭이 깊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3.48%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지금 30조가 넘게 계속 현물을 매도하는데 현물도 현물인데 역시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매도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7천억 원 넘게 또 매도를 합니다. 이러니까 상승을 할 수 있을 여력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은 1,530원대를 또 오늘 찍었고요. 유가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WTI나 브렌트유가 다 $100 위 이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3,000당 제약, 그나마 잘 가던 3,000당 제약도 오늘은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에코프로 BM 이어서 3위까지 급격하게 또 3,000당 제약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봤는데요. 이건 대형주든 아니면 코스닥의 중소형주든 할 것 없이 엄청난 하락을 기록을 하니까 이게 투자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좀 오전 종목 레이더로 느껴보면서 시장과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온도를 느껴야 할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다시 좀 봐야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나 저희가 한번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세를 찾아 들었을 때 삼성전자 한번 체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또 여지없이 지금 16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17만 원 초반에서 20만 원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한 15% 20% 수익률 게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논란들이 지속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네. 사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개파락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네. 있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급선, 기관들의 수급선이다. 개인들은 5일선, 20일선을 얘기를 하지만요. 분기마다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이평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유가 어쨌든 이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삼성전자 역시 또 다른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좋거나 괜찮을 때는 어떤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회복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 나오고 있는 이 터보 퀀트와 관련된 부분. 작년이었나요? 딥시크 관련된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도 좀 흔들리긴 했었지만은 곧바로 복구가 되는 네, 그런 그렇죠. 어떤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DDR5의 어떤 가격 인하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뭐 PC 출하량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과 영업이익률 60% 이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이외 어쨌든 뭐 디램도 이거 뭐 어느 고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이제 그 여파가 우리 시장에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어떤 그 주주 환원이라든가 또는 어떤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절묘한 타이밍에서 뭔가 발표를 하나 했어요. 네네, 바로 오늘.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그쵸. 얘기죠. 4월 2일자로 내일 모레 이제 소각을 하겠다라는 한 14조 원 정도 14조 5천억 정도의 규모고 보통주 7,335만 주, 우선주 1,360만 주인데 그만큼 뭐 자본금의 변동은 없고 이런 상태 속에서 주당 순이익은 더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여기에 맞춰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4월 7일 날 네.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네. 결국은 뭐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삼성전자의 이 디램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과연 삼성전자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36조에서 4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주고 또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뭔가 어떠한 그 얘기들을 할 것인지 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올해 26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조 원 이상을 가는 그 어떤 그 단초가 제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 61선이 위치해 있는 삼성전자가 17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했다기보다는 이탈됐다기보다는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여타 IT 소부장주들이 좀 움직이다가 결국은 대장주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니까 그쪽들은 더 하락폭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우리가 20만 원 넘어갔던 시점에서 뭐 포모 현상도 나타나기도 했었고 또 SK하이닉스 100만 원 넘어가니까 달려들었던 그러한 모습에서 조정받으면 사야지 또는 그쪽은 부담스러우니까 소부장 쪽으로 갔던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는 소부장 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기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매수 시점을 찾아가면서 공략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를 일단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 6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인 이 17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내일 하방을 잘 잡아주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기관들 또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둔화되거나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는지 이걸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만약에 공략을 하더라도요. 물론 뭐 단타를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추세를 잡고 지난번 고점 22만 원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7만 원 내외에서 하방이 잡혀진다면은 짧게 매수 그리고 19만 원 이상부터 20만 원 근처에서는 일부 또 비중 축소. 이러한 전략이 당분간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결국 삼성전자를 가지고도 텀을 가지고 본다라면 한 15%에서 20% 게임은 된다. 그렇다면 IT 소부장들을 가지고 마음고생하느니 삼성전자를 가지고 물려도 그냥 삼성전자를 그럼 갖고 있겠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사신 분들이 소부장이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게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시장이 어쨌든 흔들려 버렸으니까 그렇죠. 다시 먼저 또 튀어오를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온 다음에 또 소부장이 올라가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지금 다시 공략을 해보는 전략 또 수익 실현도 적절히 하면서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삼성전자로 시장의 대응 방법을 함께 알아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두 번째 위원님이 선정해 주신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이번에도 삼성주인데 삼성그룹주인데 이번에 2차 전지예요. 자, 이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투자의 방향을 찾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2차 전지 쪽들 신재생 에너지 쪽과 관련된 네네. 그러한 흐름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소재단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제 셀 쪽들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위로 올랐으면서 네. 현대차를 많이 앞서는 올라왔어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네. 있는 상황들입니다. 굳이 또 삼성 SDI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올해 이제 당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런 고유가 사태 속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강화하자 이런 네네. 얘기들이 계속 오늘도 나오고 대통령 있고 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 7월달에 지금 상당히 세부적으로 많이 다듬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판 IRA 이것을 이제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전고체와 관련된 쪽에 있어서의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 SDI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ESS라든가 유럽의 IIA 통한 EV 공백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삼성 SDI가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얘기했지만 네. 삼성 SDI의 이 전고체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이 배터리를 소형화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과 관련된 이런 쪽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연계를 하면서 충분히 시장성 그리고 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ESS가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SDI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비중이 뭐 10% 15% 내외 네네네.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안이 자꾸만 나와준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이 이렇게 강화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삼성 SDI도 하방을 잡고 되돌려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위치들을 보면요. 네. 고점에서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쉬는 거고 하단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드는 종목들이 이 오늘 같은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의 매수 관점 그리고 하단부를 잡아주었던 38만 원에 대한 37만 원 요 자리가 일 1차적으로는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1차 목표가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45만 원 내도 되지만 직전 고점 놓여져 있는 47만 원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해외 리포트도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목표 주가 60만 원 위에도 보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역시 2차 전지 이어서 LNF입니다. LNF는 최근에 좋다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네, 많이 올랐어요. 올랐잖아요. 네.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그때가 이제 12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1차 목표가 15만 원을 제시해드렸고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유럽 판매 회복에 따라서 N95 양극재 독점 공급에 따른 수혜. 지금 시장에서 얘기는 우리가 스페이스X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은 테슬라를 다시 또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 뭐 삼성 SDI에도 공급을 한다라는 기사도 같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올해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가이던스로는 한 1분기 40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1분기에 850억 이상으로 거의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흑자 전환의 기조로 돌아서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LMF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자리 이 14만 원대 초반 자리면은 뭐 여러분들 12만 원에서 16만 원 올라갔다 2만 원 조정 보였다.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쉴 때 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LNF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